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오늘은 빛고울 광주 무등산의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이곳 증심사에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제 계획은 이곳 증심사로 오는 게 아니라, 증심사는 저번에 와가지고요 저기 규봉암을 보기 위해서 도움마을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제 눈이 좀 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 길이 눈이 정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침에 시겁했습니다. 근데 좀 올라갔다가 체인 달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곳 증심사로 와서 일단은 시간이 되면은 장불재에서 규봉암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 3시에 아침을 먹어가지고 뭘 좀 먹어야 되는데 뭘 먹지? 여기 들어와가지고 따뜻한 우거지 해장국 먹고 가겠습니다. 이 아침에 등산 코스를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길에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지금 밥도 먹고 나와서 시간이 지금 11시 40분이거든요 꽤 늦게 이제 등산을 시작하는데, 오늘 목표가 장불재에 가서 그쪽에서 규봉암을 찍고 다시 장불재로 와서 입석대, 서석대, 그리고 정상을 찍고 이 증심사를 원점 회귀하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좀 서둘러서 등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갈림길 나왔는데요, 저는 중머리 이제 증심사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증심사를 지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증심사 일단 지나치고 내려올 때 시간이 있으면은 잠깐 들르겠습니다. 지금 등산 시작한 지 30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벌써 땀이 나가지고 위에 자막 벗어버렸습니다. 겨울철 등산하실 때는 조금이라도 땀이 날 기미가 있으면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땀을 말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저체온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 길이 굉장히 멋있는데요. 대나무 숲으로, 대나무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무등산은 광주광역시 그리고 화순군, 담양군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이자 2013년도에 21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입니다. 그 무등산 그 뜻은 많이들 아시죠? 비할 데 없이 크고 높은 산, 그리고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도 무등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평등이 너무 이루어져가지고 평등이라는 단어조차 사라진 상태를 무등이라고 하는데, 그것과도 약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왔을 때나 이번에 왔을 때나 느끼는 게 되게 비슷한데, 진짜 어머니 같은 그런 산이에요. 산이 거칠거나 모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약간 제주도 한라산이랑 저는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아무튼 여기 오면은 되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산이 막 저를 다 받아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제 눈앞에 신이 깃들어져 있는 당산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거대합니다. 이 나무는 나이가 한 500년 정도가 됐다고 하네요. 등산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고요. 이 중머리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 기억이 맞는 게 뭐 이렇게 가파른 곳은 없어요. 마지막 500m가 조금 가파르긴 한데 이 무등산은 꾸준히 경사가 쭉 이어지는 것이지 막 엄청난 경사가 있지는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셔도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진짜 등산 코스가 다 요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갈림길에 나왔는데 저는 일단 장불재로 가겠습니다. 지금이 한 고도가 800m 정도 됐고요. 이 무등산은 한 고도 800m부터 이렇게 상고대가 있습니다. 장불재 거의 다 왔어요. 등산한 지 2시간 정도 됐고요. 이제 장불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장불재 오니까 날씨가 진짜 확 추워졌습니다. 장갑이랑 이 잠바 안 입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 위에 쪽에 보면은 입석대 서석대는 여기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아직 눈이 안 녹았습니다. 상고대가 남아 있어요. 또 올라가서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장불재가 왜 장불재라고 불리냐면 저기 앞에 이제 여기 서석대 여기를 이제 불상이 누워있는 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끝에 입석대 있죠. 입석대를 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긴 불상이 누워있는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이곳 이름이 장불재입니다. 여기 장불재에서 규봉암까지가 1.8km입니다. 근데 오늘 제 목적은 규봉암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장불재에서 저기 입석대랑 서석대를 뒤로 하고 일단 규봉암을 찍고 와서 다시 서석대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은 정상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규봉암을 꼭 가려고 하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무등산에 왔을 때 정상을 찍고 여기 광주 지인분을 만났는데 규봉암 가봤냐고 하셔가지고 그때까지는 제가 규봉암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 가봤다고 하니까 너는 무등산을 갔다 온 거 아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규봉암에 막 집착해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봉암은 그 뒤에 광석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립공원이 지정하는 100경에 4개의 경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4경인데 거기 세 번째가 규봉암과 광석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는 목적도 있습니다.
보시는 거대한 성문이 규봉암에 있는 삼존석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구가 정말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드디어 규봉암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불상이 통일관음보살입니다. 그 옆에 옴마니 밤매 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 규봉암은 신라시대 때 의상대사가 이 바위 틈으로 나오는 물이 이 가물어도 절대 마르지 않는 거를 되게 신기하게 여겨가지고 이곳에 절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규봉암에서 장불재로 가는 길인데요, 저 앞에 백만응선이 보입니다. 방금 규봉암에서 보신 삼존석은 세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열애석, 관음석, 미륵석인데, 열애석은 깨달음을 얻어서 진리에 이르신, 그러니까 석가모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음석은 관세음 보살 있잖아요. 현세에서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부처님. 그리고 미륵석은 미래의 중생들을 구제해 주실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통일관음보살 옆에 옴마니 밤매 훔이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이게 되게 특이한데,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은 연꽃 속의 보석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게 관세음 보살의 진원인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정화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찾고 싶을 때 자주 쓰는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장불지에 도착했고요. 저는 입석대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게 입석대입니다. 이 주상 전리를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은, 주상은 그냥 기둥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리는 마그마가 대기 중에서 급격히 식을 때 오각형이나 육각형 모양으로 나눠지는 거를 전리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각형, 육각형 모양의 돌들이 이 기둥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주상 전리죠. 근데 여기 무등산의 주상 전리가 특별한 이유가, 보통 주상 전리는 바닷가에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뭐 경주에도 있고, 뭐 제주도에도 있고, 변산 반도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고도 산 위에 주상 전리가 있는 경우가 되게 좀 특별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등산의 주상 전리는 세계 유네스코에서
지질문화공원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저 위쪽 부분이 정상부고요. 거의 인왕봉 다 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뷰가 진짜 좋습니다. 이 서석대 정상과 같이 있는 인왕봉 정상석은 옛날 거고요. 저기가 인왕봉이거든요. 근데 옛날 군대 때문에 못 갔었는데 저기를 좀 철수하고 실제로 인왕봉 정상에다가 정상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이 데크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데크 공사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 위쪽이 인왕봉 정상입니다. 새로 세운 인왕봉에서 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정골점 내려왔는데 여기서 일몰 좀 보다가 증심사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해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총평을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 증심사 코스는 제가 계획했던 코스는 아닌데 어쨌든 뭐 새로운 발견입니다. 첫 번째 코스가 이제 증심사에서 장물제까지 오는 코스. 그러니까 이 무등산이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급경사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약간 한라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산이 낮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평지로 오시는 건 아니고 꾸준하게 어느 적당한 정도의 난이도 중 정도의 그 가파르기로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체력이 좋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이제 끈기만 있으시면은 충분히 누구나 올라오실 수 있어요, 장물제까지. 그리고 요게 이제 포인트죠, 두 번째. 보통 장물제 오셔가지고 입석대, 서석대, 그리고 인왕봉 찍고 원점 회귀 하시거나 아니면 뭐 중봉 쪽으로 내려가시기도 하는데 지금 장물제에서 제가 오늘 규봉항 간 게 편도 1.8km거든요. 왕복 3.6km인데 넉넉 잡고 2시간? 보통 1시간 반 정도면 갔다 오실 수 있어요.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규봉암에서 30분 정도. 그러면은 굳이 저 힘든 도원마을 코스로 올라가서 규봉암을 보실 필요 없이 증심사 쪽으로 와서 증심사도 보시고 올라와서 장물제에서 규봉암 멀지 않으니까요. 그게 제가 오늘 저도 처음 해봤지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바로 하산하지 마시고 아니면은 바로 정상 가지 마시고 규봉암으로 가는 길은 거의 평지예요. 조금 처음에 내려가는 게 좀 있는데 거의 수평 이동했다가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가시면은 1시간 반이라는 돈 투자에 진짜 아름다운 규봉암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물제로 돌아오셔가지고 입석대, 서석대 찍고 인왕봉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저길.
저기도 크게 가파른 경사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진 않는데 대신에 중간에 돌 8길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무등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등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지금 이제 증심사를 지나가는데 이번에도 증심사는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와, 무등산 있고 이렇게 화려했었나요? 이렇게 밤늦게 이쪽으로 온 적 없어가지고 이제 주차장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진짜 화려하다. 좀 커피숍이 있고 뭐 레스토랑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와, 장난 아니다. 제가 아침에 밥 먹었던 데 만석인데요. 되게 맛집이었구나. 오, 제대로 들어갔네 아침에.